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결국은 보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뭐 잇몸도 만지고 그랬잖아요. 뼈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잇몸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해 놓는데 이제 마지막은 그냥 어떤 순서에 관계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인상을 뜰 때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을 쓰잖아요, 보통. 근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스퀘어 임프레션 코핑을 쓰는 경우도 있죠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모형상에서 여기 보세요, 잘 보세요. 구강 내에서 우리가 이걸 연결해야 되잖아요. 모형상에서도 컨택은 살짝 이렇게 띄워놓는 정도 이렇게 하고 구강 내에서 자르기 편한 정도로만 일단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봐요. 구강 내에서 이렇게 충분히 다 해가지고 요 부분이 튼튼해야 된다고 그랬지? 그죠? 예. 인상을 뜰 때는 또 역시 컨택 안 닿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루브 같은 걸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뜬다.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캐스트가 구강내랑 같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다 완성을 해서 갖다 끼면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. 이것도 뭐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모형 만들고 네바늘 로고 달고 마스터 캐스트 만들어서 바이트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차 수술 후에 대략 이렇게 각화 지연이 바깥에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 놓는 상태다. 그런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된 걸 쓰죠. 그죠? 그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도 약간 이렇게 알지네이트에다 넣을 때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더 유리하겠다. 그렇게. 구강 내에서 뭐 다. 근데 이제 요 부분은 딱 이렇게 생각해요. 치간 칫솔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는다.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고 꽉 막아도 안 되죠. 치간 칫솔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. 그래서 뭐 자연치하고 같이 인상을 떠도 이게 이제 인상이 길어지니까는 혹시 어떤 정밀도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이렇게 해도 다 문제가 없더라 하는 거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자연치 인상 뜰 때 여기 보세요. 여기 이렇게 마진이 넘어서 이렇게 인상제가 있어서 마진형 위치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와야 돼. 요런 모양이.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뭐 여기서 자연치도 만들고 임플란트 보철도 만들고 한꺼번에 해도 문제가 없더라는 거. 예,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. 여기는 여기다 그루브를 줬어요. 이렇게 빠지고 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그루브를 준 거, 그루브 준 거.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비전을 할 때 여기잖아요. 여기. 다 요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죠. 그죠? 이렇게 만든다. 프로비저널은 요 속에 있는 잇몸의 형태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비저널로 바로 인상을 뜰 수도 있지만 커스터마이즈드 임프레션 코핑이라는 거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. 요 프로비저널을 빼서 이렇게 밑에다가 레바널 로고 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 잇몸 밑에 형태만 기록될 수 있는 임프레션 코핑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. 커스터마이즈드 임프레션 코핑.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프로비저널 대신 커스터마이즈드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인상을 뜰 수도 있어요.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기공 과정. 이거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웩스업을 예전엔 나는 붙여서 할 때
예전에는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웩스업 해가지고 캐스팅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 패턴 레진 같은 걸로 연결해서 이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해가지고 저렇게 웩스업을 하기도 했어요. 웩스업 해서 캐스팅하고,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걸 다 제거를 하고 요 부분이 깨끗하게 만들고 이 바닥도 깨끗하게 다듬어야 되는데, 예전에 이런 리머라는 게 있었어요. 그 스크루 홀 쪽에 뭐가 이렇게 캐스팅이 돼가지고 불규칙한 게 있다든지 그런 걸 깨끗하게 다듬는 리머라는 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캐스팅을 했을 때 하나를 딱 연결해도 이게 똑같이 딱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. 이쪽을 해도 마찬가지고, 면 임플란트 플랫폼하고 닿는 면은 깨끗해야 되고, 이게 이제 펄리싱 프로텍터 해가지고 그 바닥에다 끼고 주변 펄리싱 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여기는 펄리싱이 되면 안 되니까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캐스팅이 이렇게 크게 되면 잘 맞지 않아요. 당연히 안 맞아요. 그러면은 그냥 흔히들 이거 잘라가지고 용접을 하면 되지, 사더라는 걸 하면 되지. 사더 하면 맞나? 안 맞아요. 진짜로 안 맞아요. 굉장히 어려워요, 사더를. 예전에 누가 뭐 어떤 기공소장이 그러더라고. 사더를 하면 뭐 보초를 다 한 거래나. 그 정도로 안 맞아. 왜 안 맞을까? 요 틈이 있잖아요. 틈이 있는데 여기다 그 금을 녹여서 집어넣는 거잖아요. 이게 녹였다 식으면서 이게 또 변형이 되잖아요. 이게 그래서 사더 안 하고, 예전에 뭐 한 번 캐스팅해서 안 나오면 버리고 다시 캐스팅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. 뭐 어쨌든 이렇게 하나를 딱 연결했을 때 여기가 쭉 다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. 이제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이 이제 보철물을 집어넣을 때 내가 CMO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. 자연치의 경우에 뭐 캐드캠을 하던 캐스팅을 하던 보철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딱 맞아야 돼요. 이렇게 맞아야 돼. 이렇게 맞아야 돼. 이렇게 맞으려면 컨택 요 부분이 빡빡하거나 그러면은 잘 들어가지 않아요. 대신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. 이게 헐거우면 쑥 들어가지만 계속 음식이 끼어서 불편하다고 해. 예? 그러니까는 얘기하잖아요. 보철물을 넣을 때 컨택은 약간 빡빡한 정도가 좋다고. 약간 너무 빡빡하면 또 환자가 불편하고요. 아시겠어요? 헐거운 컨택을 절대로 그냥 붙이면 안 돼요. 그거는 어떻게 교합은 좀 높으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한데, 컨택은 빼내서 다시 뭐 작업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컨택은 절대 헐거운 채로 붙이지 마세요. 프로실크 약간 빠듯한 정도로 꼭 맞춰야 돼요. 그리고 보철물이라는 게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. 컨택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았다, 적절하게 됐다 할 때 여기가 딱 맞아야 되잖아. 그거는 이 부분을 맞추는 게 사실은 속이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떠 있어야 이게 이렇게 맞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.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. 그거랑 똑같이 임플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철물하고 임플란트 플랫폼하고 딱 맞아야 되는 거. 그러니까는 캐스팅을 안 하고 SCRP로 할 때는 요거를 어바트먼트를 딱 고정하고 거기서 붙이잖아, 지금 모형상에서. 그죠? 그러니까 그 시멘 스페이스의 여유가 조금 이제 유도리가 있긴 하죠. 근데 최대한 이 내면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딱 어바트먼트에 안착되게 한 다음에 시멘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. 거기까지는 기공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 스크롤이 보이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
요거를 약간 짧게 하고 요 0.5mm 정도 이렇게 세라믹으로 입히면 여기다가 이 합성 수지를 채웠을 때 좀 검게 비치는 게 덜 할 수 있어요. 컨택이 맞아야 되고 교합이 맞아야 되고 다 맞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여주는 거예요. 조이는 거는 보통 20뉴턴 센티미터 정도로 한 두세 번 이렇게 딱딱딱딱 하라고 했어요. 이 기계로 쓰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랬어요. 교합은요, 여러분 잘 들으세요. 교합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여러 개의 치아가 힘을 나눠 갖자는 거거든. 근데 보철물을 넣는데 여기는 닿고 여기는 안 닿고 그러면 여기에만 힘이 집중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걸 체크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교합지로 딱딱딱 찍어서 보이는 것만 갖고 하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교합지를 이렇게 들춰봤을 때 닿는 게 그대로고 구멍이 제대로 나 있다거나 그걸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. 다 요렇게 까맣게 닿는 데는 이제 중심 교합에서 맞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옆으로 움직일 때 캐나인에서 가이드가 되고 나머지는 안 닿게 하고 상악인 경우에 절대 이쪽을 높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. 지금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. 가끔 환자들이 우리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이건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우는 분도 계시잖아요, 여자분들이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서는 환자가 너무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유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,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. 그러면 그건 참 보람이 있잖아요. 내가 힘이 들거나 말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보람이 좀 있어야 이게 일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 보철에 대한 거가 사실은 보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대충 마무리를 했고